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농사꾼입니다. 예, 오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. 예, 오늘 퇴근길에 그냥 여러분들과 소통을 조금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귀농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귀농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좀 경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, 그리고 도시에서 그래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요즘 시골에 대한 로망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예전이랑 좀 반대가 됐죠. 예전에는 시골에서 어떻게든 도시에 나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, 요즘에는 이렇게 도시에서 시골로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예. 만약에 근데 조금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뭐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그냥 남은 인생 시골에서 그냥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,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가지고 귀촌을 이제 결정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. 저는 그런 거는 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 시골에도 뭐 물론 뭐 걸어서 집 앞에 나가가지고 뭐 마트가 있고 그런 건 잘 없지만은, 그래도 시내 나가면은 뭐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요. 시내 나가면 시골에서, 요즘 뭐 시골에서 완전히 진짜 산골짜기 살지 않는 이상은 뭐 차 타고 거의 뭐 10분 안쪽에 거의 다 뭐 있습니다. 뭐든지. 그러니까 뭐 혹시나 혹시 서울이나 이런데 부산이나 사시는 분들은 뭐 10분이면은 거리가 상당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일단 보시다시피 신호가 없고 뭐 차 막히고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10분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뭐 한 10km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0km 미만입니다. 예. 그리고 시골로 들어가도 면 단위의 면 소재지 있는 동네에 보면은 마트가 다 있습니다. 요즘은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귀촌은 뭐 그런 의미로 귀촌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귀농입니다. 귀농. 시골에 와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겠다. 참, 예, 뭐 딱히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. 물론 이제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. 준비 기간도 뭐 무턱대고 막 직장 그만두고 일단 내려와서 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. 직장 생활 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라든지 준비를, 진짜 제 생각에는 한 1, 2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진짜 별 준비 없이 그냥 생각만으로 내려와 가지고 1, 2년 진짜 농사 한번 지어 보다가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. 여기에 시골에요. 뭐 만약에 혹시 자기 고향이라든지 뭐 연고가 있다든지 그러면 조금 덜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 전혀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 시골로 내려오면은 정말 뭐라 해야 될까, 버티기가 조금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. 예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농을 하면서 저는 제가 고향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뭐 부모님도 계시고 또 동네 어른들도 원래 제가 어릴 때 다 뵙고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.
그런데 연고가 없어버리면 와가지고 정말 삶이 정말 좀 도시 생활보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. 만약에 뭐 귀농하실 분이 정말 돈을 많이 모아놨고 내려왔어도 뭐 논 사는데도 지장이 없고 뭐 가령 고추 하우스로 비교를 하자면 하우스를 사는데도 뭐 문제가 없고 이러면은 그나마 나아요. 근데 보통 그런 목돈을 잘 안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? 요즘 하우스 할 수 있는 논 하나 살려면은 한 1000평 정도로 계산하면은 그것도 뭐 여기 밀양만 따지더라도 각 면지역마다 땅값이 다 다릅니다. 천차만별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동네는 조금 그래도 좀 싼 편입니다. 평당에 한 20만원, 21만원 한 요 정도 하거든요. 그러면은 뭐 1000평 잡으면 2억이나 2억 1000만원 이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 돈을 이제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. 뭐 땅 산다고 무조건 또 그리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. 살 집도 있어야 되죠. 하우스도 지어야 되죠. 예. 근데 이제 땅은 또 방법은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임대를 하게 되면 1년에 수곡비 세를 내는 거죠. 연으로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곡비를 뭘로 책정을 하냐면은 쌀값을 합니다. 쌀값. 예, 그 가격으로 수곡비를 결정합니다. 그러니까 올해 쌀값이 비싸다 이러면은 임대료도 올라가는 겁니다. 임대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. 예, 그렇게 이제 수곡비를 내고 노는 임대해서 하면 됩니다. 근데 그렇게 해도 보통 좀 빚을 내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건 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, 만약에 농사를 첫해 시작했는데 진짜 시세가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. 그런데 제가 첫해에 그랬거든요. 제가 처음에 농사 짓던 해에 시세가 완전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때 막 땅에 파묻고 막 그랬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정말 힘들죠. 답이 없습니다. 귀농하셔가지고 이제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돼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. 그러니까 빚을 내놓고 못 갚으니까 야반도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참 안타깝죠. 근데 마냥 진짜 생각은 내가 시골 가서 정말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막 이런 꿈이 있는데, 내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.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. 여기는요, 그해 작황에 따라 또 우리는 또 그런 피해를 많이 봅니다. 예를 들어서 고병원성 AI겠죠. 조류독감, 구제여, 광우병 이런 거 터지죠. 터지면은 농산물 가격을 확 떨어뜨려 버립니다. 우리 특히나 고추 같은 경우는, 고추나 예를 들어서 깻잎 이런 거 있죠. 식당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.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그때 예전에 그 구제역 터졌을 때 진짜 심했지 않습니까? 돼지 다 파먹고 할 때, 매장시키고 할 때 식당에요, 사람들이 고기 먹으러 안 갑니다. 그래 버리니까 안 사겠죠. 식당에서 야채를 안 사겠죠. 사는 양이
현저히 떨어집니다. 그렇게 되면 고춧값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. 내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가 정말 잘 돼가지고 양도 많이 나오고 참 좋다 했는데 가격이 뒷받침이 안 돼 버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. 본전도 못 찾을 수 있어요. 내 임금비, 내 1년 동안 내 연봉 10원도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거를 또 감안을 하셔야 되고, 예.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처음에 터졌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올해는 시세가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.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양이 지금 많이 안 나옵니다. 올해 희한하게 양이 적습니다. 나오는 양이. 그래서 가격이 조금 괜찮습니다. 근데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양이 만약에 많이 나왔다, 평년처럼 양이 그만큼 나왔다 치면 무조건 가격 완전 폭락입니다. 폭락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식당이 장사 제대로 됩니까? 안 되지 않습니까? 9시 되면 끝. 지금부터 10시까지 바뀌었죠. 10시 되면 끝나지요. 사람들이 밖에 식당 안 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뭐 안 팔리는 거죠. 끝나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막 사회적으로 무슨 어떤 이런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농산물 가격이 막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.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좀 약간 도박이라고 봐야 됩니다. 도박. 예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기농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촬영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.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의 그 갈등 있잖아요. 갈등. 그런 게 생기고 뭐 이렇게 안 좋게 막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도시로 떠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시골에 오면요, 시골 텃세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. 없는 경우도 많아요. 많은데 다 그런 게 아니라 꼭 뭐 그렇게 또 행동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딱 어느 동네다 몇 분은 있는 것 같아요. 그 텃세. 근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조금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면은 우리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귀농 귀촌을 하셨을 때 먼저 잘 다가서지를 않습니다. 시골 분들이요. 그러면 여러분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 와서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. 여기 시골 사시는 분들한테. 제가 시골에 이렇게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, 예. 뭐, 담은 음료수도 하나 사드리고 하면, 거기에 이제, 그 다큐멘터리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, 한 분은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적응을 못 해가지고, 이제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, 다시 돌아가신 분이고, 한 분은 융화를 정말 잘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너무 이렇게 잘 지내가지고 아직까지 잘 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. 근데 잘 살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막 그 경로당 같은 데 있죠. 어리 이제 여름 되면은 뭐 나무 그늘에 뭐 보면 어르신들 많이 계시거든요. 아이스크림 하나씩 돌리고 음료수 하나씩 돌리고 하십니다. 근데 그렇게 그 밑에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그 밑에 댓글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촌 사람들은 뭐 꼭 얻어먹어야 뭘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거 있잖아요. 아이스크림 하나 음료수 하나 별거 아닙니다. 진짜 그 하나로 인해서 마음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저도 솔직히 그거 하나 솔직히 그거 하나 안 얻어먹는다고 뭐 촌 사람들 뭐 그런 거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먼저 다가서려고 하는 마음이
마음이 그렇다는 거죠. 마음이 이제 와닿는다는 거죠. 아, 이 사람은 걔도 우리랑 어울리기 위해서, 뭘 하는구나. 그 다음 마을에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으면은, 참여해가지고 일도 좀 도와주고 같이 일도 줘요. 왜냐면 이제, 귀농하신 분도 마을에 이제 일단 주민이잖아요. 마을의 일원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이제 나와서 일도 좀 도와주시고,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. 요즘 이렇게 귀농귀촌 교육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많은데 거기서 보면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 교육 들어보면은 인터넷으로도 교육 많이 들을 수 있어요. 많이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.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그 유대관계, 갈등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아무래도 조금 힘듭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, 예,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, 어, 많이, 생각보다는 많이 힘듭니다. 시골 생활이요. 뭐 전원생활, 뭐 여러분들이 참 꿈꾸는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, 실질적으로 많이 힘듭니다.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, 진짜 내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1, 2년 준비를 하십시오. 1, 2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무턱대고 내려오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2, 3년 안에 다시 돌아갑니다. 정말입니다. 내려와서 잘 정착하고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일찍 미리 준비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. 안 그러면은 시골에 연고가 있거나, 그러니까 만약에 기농이나 기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어,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,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, 나는 저 동네가 살아야겠다.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. 네,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본인이 준비는 단단히 하셔야 된다는 거, 예,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무슨 뭐 크게 뭐 도와드릴 힘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얘기나 해드리고 뭐 사람들께 지역 주민들 인사도 시켜드리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기농기촌, 예, 스택도 잘 하시고 준비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